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중점 소식을 전하고 더 나은 지방자치의 방향을 제시하는 지방자치 1번지입니다. 대전광역시가 미세먼지에 대한 관리 대책에 나섭니다. 대전시는 지난 12일 시청에서 대전시 미세먼지 관리대책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고 위촉식과 함께 첫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미세먼지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이상일 센터장이 대전시 미세먼지 현황과 대책에 대해 발표를 하고 토론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권선택 대전시장은 지난 7월 구성된 충청권 4개 시도 협의회와 연계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 등 저감 대책 마련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전북 김제시 금구면 3지구 급경사지는 안전진단 D등급을 받고 붕괴 위험이 상존해 왔는데요. 이번에 정비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신다혜 기자입니다. 전북 김제시가 붕괴 위험이 높은 금구 3지구 급경사지 정비 사업을 마무리, 주민 안전은 물론 명품길의 재기능이 기대됩니다. 금구면 서남리 산 150-4번지 일대 금구 3지구 급경사지는 지난 2015년 안전진단에서 D등급 판정을 받아 붕괴 위험이 상존해 왔습니다. 시는 이에 따라 총 사업비 30억 원을 들여 지난해 사면 붕괴 위험지구 재해복구 예방 사업을 추진, 지난달 말 완공했습니다. 그동안 낙석과 붕괴 위험 때문에 사고 위험을 안고 있었던 서남저수지와 편백나무숲 주변 명품길이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고 사례 그런 건 없었어요. D등급이라면은 실질적 위험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으로서 이제 이 사고로 인해서 붕괴 위험지고 주민들 불편한 점들이나 이런 것도 완전히 해소가 됐죠. K랜 신다입니다. 광주광역시가 지난 11일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열린 세계 전기차 학술대회 폐막식에서 전기자동차 모범 도시상을 받았습니다. 이 상은 세계 전기자동차 협회가 2003년 제정한 것으로 매년 전기차 기술 발전에 투자하고 수행 등의 공헌이 있는 도시와 지역 등에 수여합니다. 광주시는 친환경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도시로 전기차 기술 개발과 연구 인프라 구축 등의 성과를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또 전기차에 대한 관심을 빠르게 확산시키는 것은 물론 친환경 자동차 개발에 협력해온 것도 중요하게 평가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광주가 전기차 모범도시로 굳건히 자리매김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경호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은 지난 12일 도청에서 경상남도 주민자치회 임원 14명과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한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날 자치회에서는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대의 예산 증액과 경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우수 동아리 경연대회를 주민자치회가 주관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이에 한 권한대행은 향후 주민자치 관련 사업 추진 시 계획 단계에서부터 추진협의회 구성 등 협업 체계를 구축해 추진할 것을 당부하면서 적극적인 지원을 지시했습니다. 한편 경상남도 주민자치회는 2014년 3월 각 읍면동 주민자치위원들을 중심으로 주민자치의 실질화 및 지속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설립된 민간단체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가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육아 나눔터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에 따르면 오는 18일까지 보람동과 새롬동, 아름동 등의 4곳의 공동육아 나눔터가 잇따라 문을 엽니다. 이번에 문을 여는 공동육아 나눔터는 복합 커뮤니티 센터와 광역복지지원센터의 공간을 마련했고 놀이공간과 장난감 대여실 등을 갖췄습니다. 4곳의 공동육아 나눔터에선 각각 152점의 장난감을 구비해 대여를 진행합니다. 앞으로 시는 나눔터에서 주민들이 자녀 돌봄과 학습활동을 함께하는 가족 품앗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내년부터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총 25곳의 공동육아 나눔터를 만들 계획입니다. 전국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과 가족들이 전북대학교에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전북대에 따르면 지난 12일 2017 전국 외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이 삼성문화회관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페스티벌은 전라북도 방문의 해를 맞아 전국의 외국인 유학생들이 각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을 통한 화합의 장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페스티벌에는 유학생과 가족 등 5천여 명이 참석했고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또 한국 문화 및 시사상식 등의 퀴즈를 풀어보는 도전 골든벨을 비롯해 플리마켓과 선배 유학생이 후배들을 위해 준비한 나눔 행사 등도 진행됐습니다. 울산광역시는 남구 옛 남산정수장 부지에 상수도 사업본부 물관리센터를 건립하고 지난 12일 문을 열었습니다. 상수도 사업본부 물관리센터는 3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감시 제어, 생산관리 등의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상수도 사업본부는 물관리 시스템 가동으로 수돗물의 생산부터 공급까지 모든 과정을 감시하고 통제함으로써 누수 사고나 정전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수돗물의 수요량 예측과 생산량 조절, 수질 및 시설물 관리 등을 통해 유수율을 높이고 수돗물의 품질과 경영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오늘의 단신 뉴스입니다.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휴대전화의 기능상 이유로 긴급 재난 문자를 받기 어려울 경우 안전 디딤돌 앱을 설치하면 재난 문자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긴급 재난 문자 수신율을 높이기 위해 오늘부터 19일까지 긴급 재난 문자 앱 설치 홍보 문자를 발송한다고 밝혔는데요. 안내 문자를 받은 휴대전화 사용자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앱 스토어에서 안전 디딤돌 앱을 내려받으면 긴급 재난 문자와 동일하게 재난 정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안전 디딤돌 앱 환경 설정에서 전국 또는 원하는 지역만의 재난 정보를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통일부는 오늘부터 15일까지 서울역 광장 일대에서 평화로 2017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평화로, 통일로, 미래로라는 세 가지 주제로 평화와 통일을 체험할 수 있는 전시, 참여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서울로 7017 국가는 한반도 평화 트래킹을 주제로 제주부터 평양까지 주요 도시의 사진과 상징물 등이 설치돼 남북 관계의 변화 과정 등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도록 꾸며집니다. 또한 서울역 광장에는 대북 지원과 북한 인권 등 8개 주제별 부스 등이 운영됩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 1번지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